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외 없이 정시로 두 아들 모두 의치대 보낸 아빠입니다. 오늘은 20번째 방송으로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 중 두 번째로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 반복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부 습관이 안 되어서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마음, 감정 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말이죠. 생각과 말에는 엄청난 힘이 존재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명 가수들이 그들이 부른 히트곡의 가사처럼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꽤 많이 목격을 하죠. 히트곡을 부르는 가수는 마치 그 자신이 그 가사의 주인공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 노래를 수없이 불러야 히트곡이 되겠죠. 그러니 그 가수는 가사의 주인공처럼 운명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현재 양자역학이 이를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공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대로 지금 당장 아이가 오면 이 순간부터 아이가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을 반복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등하교시나 또 길을 걸으면서 또 학교 공부 수업을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계속 중얼중얼 그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한 달 빠르면, 아니면 저는 한 100일 정도가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법은 오직 마음 집중과 꾸준한 반복이 요건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에 대한 재미와 또 그 재미를 통해서 그 공부에 대한 자발성, 그리고 공부 성취도 사람마다 약간은 다르겠죠. 능력에 따라서 성취도가 달라지리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양자 물리학에 대한 것은 약간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니까 중요한 양자 물리학 실험에 관한 것으로 간단히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물질 구성 요소가 입자로 되어 있느냐 파동으로 되어 있느냐의 논쟁은 BC 5세기 그리스 시대죠.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수천 년간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뉴턴이 빛의 입자 구성을 주장을 한 이후에는 입자설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 1801년
영국의 과학자인 토마스 영이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인 이중 슬릿 실험을 해서 빛의 파동성을 입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 200년 넘게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증명을 했죠. 이걸로 물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광전 효과를 증명을 해서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가진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1924년에 들어와서 루이 드 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마다 파동이 있다는 물질파 이론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의 입자와 파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관측자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파동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에 입자가 된다는 코펜하겐 해석이 지금은 대세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물질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파동처럼 행동을 해요. 파동처럼. 그러다가 우리가 보고 있을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20세기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20세기 상대성 이론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칭송받는 양자론은 기존 물리학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미 프린스턴대 로버트 잔과 브랜드 둔 교수가 1976년부터 20년간 RNG 전자 난수 발생기를 사용해서 마음의 에너지 상태를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마음이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을 때는 일정한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파동으로 그 성질이 변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이 실험으로 사람의 마음도 다른 물질처럼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 에너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고유의 주파수도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마음이 양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은 파동 에너지의 일종이면서 이 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마음에 따라 뇌의 특정 부위, 호르몬, 혈류, 피의 흐름이죠.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등 인체의 여러 조직과 기능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래에 지난 7월이죠. 실험 결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월에 뉴스로도 보도되었죠. 미 스탠포드대 양자 물리학자인 윌리엄 틸러 박사팀이 매우 놀라운 양자 물리학 실험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웃기는 게 미국 사는 친구가 영국의 친구에게 컵을 커피 담는 컵을 선물을 하면서
선물하기 전에 그 컵을 앞에 놓고요. 이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아주 건강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컵을 아주 포장을 잘해서 영국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컵을 받은 영국 친구가 그 컵에다가 싸구려 커피를 담아서 마시는데도 신기하게도 아주 고급 커피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신기해서 이 컵을 실험실에 분석을 의뢰를 했더니 이 컵에다가 커피를 붓기만 하면 노화 방지 물질의 농도가 순식간에 높아지는 결과가 확인이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1년 후에 이 기도한 컵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컵에 커피를 담아도 그 기도한 컵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미국에서 컵을 보내는 친구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컵을 받은 영국 친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믿는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그 기적을 현대 양자 물리학 실험으로서 서서히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왜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반복하게 하는지, 또 그 생각과 말이 뇌를 비롯한 인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그 설명을 실험 결과에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을 불문하고 지금 당장 나는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을 계속 집중해서 한 달이든 100일이든 계속 반복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 효과는 현대 과학의 양자론이 입증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새벽에 부엌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이나 어떤 가족을 위한 기도도 통한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이 이론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이제는 확실히 우리도 그 효과를 믿겠죠. 자, 오늘은 공부에 재미를 붙이는 방법 중에 두 번째로 공부가 재미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